Previously on 제주항공을 통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저는 유심칩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호텔 하버프론트 트래블로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정받은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잤다까지가 1탄 영상의 내용입니다. 수영장에서 브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첫째 날 첫 일정은 아침밥 먹기인데 왜 수영장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첫날부터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슈퍼 J였던 사람의 싱가포르 여행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저와 오빠입니다. 바뀌었다. 올라오나 보다. 뭔데? 안 바뀐 거네. 숙소에서 밤에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잠겼어요. 잠시 기다리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와서 금방 탔어요. 저희는 이제 6층에 있는 수영장 갈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분명 아침밥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지금 수영장에 와 있냐고요?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은 하고 싶은데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이 2일차 아침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2일차의 아침을 먹지 않고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한 저와 오빠입니다. 아직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어두컴컴해 보이는 수영장. 생각보다 너무 어둡네. 여기 수건 있다 오빠.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오전 7시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수건이 차갑네요. 차갑겠지 생각인데. 근데 아침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나무에도 조명들이 꾸며져 있고 한낮에는 이렇게 수영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방 안에도 에어컨이 빵빵해서 추운 채로 나왔는데 아침의 온도도 생각보다 낮아서 지금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는 생각보다 춥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수영하러 지금 들어갔고요. 수영은 생각보다 안 추워서 안 더워서 물이 너무 차가워요. 아무래도 차가운 물의 여파로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 온도에 적응하고 있는 동생 준비운동 시키는 베테랑 수영인 오라방. 오빠 따라 열심히 몸 푸는 중입니다. 물이 너무 차가운데 이거 수영할 수 있나? 나 지금 수영하러 잘못 온 거 아닌가? 아침에 한 거 물이인가? 하는 수만 가지 생각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열심히 몸 푸는 중입니다. 오빠부터 가볍게 시작합니다. 저도 가볍게 시작하나 싶은데 1개월 반밖에 수영 안 배운 수린이에게는 아직 물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 멀리서 접영하고 있는 오라방. 저도 얼른 적응해서 가보려고 하지만 아직까진 무리인가 봅니다. 그래도 3번 만에 적응한 수린이. 자유형으로 수월하게 가는 중입니다. 이제 완전 적응해서 수영 즐기고 있어요. 배영도 하면서 수영 즐기다가 문득 궁금해진 저의 수영 자세. 제가 다니던 수영장은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의 수영 자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빠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유형부터 갑니다. 1개월 정도 배우다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 되어 그 뒤로는 시간 날 때만 자유수영으로 연습했어요. 첫 수업 때는 물에 얼굴도 못 넣어서 수영의 숫자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수영할 수 있다니 엄청난 발전 아닌가요? 아직 수영 자세에 부족한 점은 많지만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자유형, 배영 모두 50m 레인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엔 배영으로 갑니다.
배영은 물에 뜰 수 있기만 하면 자유형보다 훨씬 쉬워서 더 금방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만난 물개 마냥 놀다가 이제 수영을 마치고 저는 이제 화장까지 다 한 상태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인 포트캐닝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횡단보도에 흰 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2층 버스가 많이 다녀서 신기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거라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어요. 핸드폰이랑 고프로랑 다 들고 있어서 요동치는 카메라 앵글. 지하철을 타기 위해 하버프론트역으로 왔습니다. 노스이스트 라인을 타고 하버프론트역에서 더비곳으로 이동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느껴지는 남다른 속도감. 꽤나 빠른 속도에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되더라고요. 지하철 요금을 내기 위해서 부랴부랴 카드 꺼내는 중 겨우 손가락에 끼워서 찍습니다.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시도 중. 이번에는 제대로 찍고 통과합니다. 한국만 빨리빨리 세상인 줄 알았는데 싱가포르도 못지않은 곳 같았어요. 포트캐닝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풍골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면 됩니다. 탑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 저희도 탑승했답니다. 우리 더비것에서 내린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오라방. 이제 내려서 포트캐닝 공원으로 이동 중이에요. 그니까 다 삼성이야. 벼랑간 벽에 있는 광고들 다 삼성이라고 좋아하는 한국인. 길이 여기밖에. 아빠 저기 반대편에 에스컬레이터 있네. 그 덕에 사람 없이 편하게 오다니 럭키피티잖아. 나가는 출구를 찾기 위해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와서 바로 타러 갑니다. 한국과 똑같이 나갈 때도 카드를 찍고 나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드 꺼내서 한 번에 찍고 갑니다. 더비곳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포트캐닝 공원으로 향할 수 있어요. 여기 다 하잖아요. 여기 느리고 여기 빠른 거래요. 아, 느리고 빠른 거 다 두 개가 있어? 따지 못하겠다. 너무 빨리 났어. 그렇게 부지런히 밖으로 나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덥지 않아서 돌아다닐만 했어요. 우리 둘 다 이곳은 초행길이다 보니 지도를 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나 안 덥네. 오빠가 싱가포르 엄청 덥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더웠어요. 해외 거리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두근. 옆에 있는 그네와 나무가 함께 있어서 풍경이 정말 예뻤어요. 그네도 있네. 세븐일레븐 있어. 포트캐닝 저기 있네. 길을 건너서 포트캐닝 공원으로 향합니다. 도비곳 역에서 포트캐닝 공원을 찾아오면 포토 명소로 유명한 트리터널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첫 장소에 도착해서 기분 좋은 또자입니다. 역시 포토 명소인 만큼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본인 차례가 오기 전까지 미리 카메라 구도로 연습해보면 인생샷을 쉽게 건질 수 있답니다. 생각한 것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위에 있는 나무가 울창하고 푸르러서 사진으로 찍으니까 정말 예뻤어요. 포트캐닝 공원은 전쟁의 요새로 사용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요새의 흔적 첫 번째는 셀리 포트입니다. 두 번째는 포트캐닝 지휘센터입니다. 건물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엄청 놀라며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 너무 신기하다. 센서잖아, 그 센서. 그러니까. 근처에 서 있으니까 또 열리는 중. 계속 열리는 문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포트캐닝 유산 갤러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역사에 대해 나와 있어서 싱가포르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곳곳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며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체험존도 있어요. 싱가포르의 역사 유물도 볼 수 있었어요.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신기했답니다. 진짜 뽑히네. 아 이거 쿠퍼가 떨어지는 거네. 신기해. 귀여운 거 해놨네. 포트 캐닝 공원 내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화면이었어요. 새는 아까 뭐 누르기에 새가 나온 거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야? 여기는. 아 그렇구나. 새 깃털. 다른 곳에 적힌 내용들도 살펴보다가 다 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거. 저거. 저거 사줘. 이건 사줘. 민망하니까 얼른 장소를 옮겨보겠어요. 앞에 국기도 걸려있고 집이 예뻐서 계속 시선이 갔어요. 주황색의 지붕과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문이 예뻤답니다. 그러다 안에 뭔가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는데 레플스 가든에서 옆으로 나오면 등대가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져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등대까지 보고 나서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면 큰 길가가 나옵니다. 아침을 안 먹고 나왔다 보니 다들 배가 고파서 얼른 내려가는 중이에요. 계단 다 내려오면 보이는 큰 길. 큰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경찰서 건물이 보입니다. 길 건너편에서 봐도 독보적으로 보이는 예쁜 건물. 근데 에어컨도 안 틀었네.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서 빵 터졌어요.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푸른 하늘과 함께 보니 더 예뻤던 건물입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봅니다. 밥집 가는 길에 보이는 마리나 베이 샌즈.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점심을 먹을 장소인 송파바쿠테가 나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송파바쿠테. 저희가 간 곳은 송파바쿠테 본점이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안에 선풍기도 많이 있고 회전율도 빨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QR코드를 먼저 주고 음식을 주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은 덜 지루했던 것 같아요. 바쿠테를 집에서도 맛볼 수 있게 패키지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북적북적한 송파바쿠테 내부.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포크립 수프와 밥, 브레스트 포크벨리 샤오바이카이였어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서 한 입 더 먹는 중. 밥도 먹어봅니다. 싱가포르의 쌀은 한국의 찰기가 있는 자포이카 쌀이 아닌 찰기가 없는 인디카 쌀이었어요. 밥의 맛은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쌀이 입안에서 날아다녀서 한국의 밥처럼 먹다가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안 뜯어질 줄 알고 엄청 힘줬는데 생각보다 엄청 쉽게 떨어졌어요. 뼈 발굴 잘 되었다고 냅다 자랑하는 중.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쭉 뜯었을 때 바로 쭉 뜯기는 느낌인데다가 갈비탕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마늘 향이 많이 마늘 향이 나거든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맛있으면 장땡. 말하다 말고 바로 고기 흡입합니다. 고기 흡입 원볼. 그러다 이곳에 있는 소스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거 왠지 이상한 거 한다니까. 이건 튀김인가요? 조금만 먹어.
간장 소스 맛보는 중. 맛이 안 느껴져. 찍어야지. 오빠도 간장 소스 맛보는 중. 느껴지긴 합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국물이 진짜 내 스타일이야. 국물 계속 흡입하는 중. 뜨끈한 국물을 좋아하는 저는 이 국물을 먹자마자 바로 반해버렸답니다. 직원분이 수시로 와서 국물이 비어있으면 계속 채워주셨어요. 엄청 쿨하게 나온 반찬 찍는 중. 지금 시킨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또 국물 리필해주러 오신 직원분. 그릇은 작지만 계속 국물을 리필해주셔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어요. 밥 비벼 먹으면 딱일 것 같은 청양채 이거 맛있는데? 아삭아삭한 식감과 간장 베이스의 양념이 조화로웠어요. 만족스러운 고개 끄덕이. 이번에 수육도 먹어봅니다. 한방 맛이 좀 많이 나네. 맛있다. 되게 부드럽다. 고기가 전체적으로 다 부드럽다. 이렇게 진짜 쉽게 골가집니다. 근데 무슨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청양채 맛이 좀 강하게 나는데. 양념의 베이스를 알고 싶어서 양념만 먹어보는 중. 갈비에서 만든 거 같아. 육수가 대박이다. 저는 돼지 잡내 안 나는데 나는 사람 있어요? 맞나요? 돼지 잡내가 난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다 못 느끼네요. 더운 날씨여도 이거 진짜 먹을만하다. 이열치열로 한국에서 여름에 삼계탕 먹는 느낌이었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싹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밥도 먹었겠다. 소화도 시킬 겸 가든 스파이더 베이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어요. 떡볶이, 라면, 김밥. 길 가다가 우연히 본 한국 음식점 보고 다들 신기해했어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다 보니 길거리가 정말 깔끔했어요. 어떤 곳을 가도 잘 꾸며져 있어서 정말 예뻤어요. 걷다 보니 좀 더워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로 했어요. 편의점 들어갔다가 보이는 한소희님 광고. 편의점에서 샀던 음료수 맛보는 중입니다. 이거 탄산이다. 2%에 탄산 들어간다. 이번에는 다른 음료수도 먹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맛 표현은 맑음이 물에 탄 맛.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복숭아. 둘 중에 좀 더 저희 취향이었던 음료수는 복숭아 음료수였어요. 다시 가든 스파이더 베이로 이동 중입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이미지의 도로라서 걸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건너는 건 또 처음이라 신기해하면서 갔어요. 우리나라랑 저거 사람 걷는 모양 반대 아님?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진짜 반대였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 하나씩 찾는 것도 쏠쏠한 재미였어요. 지나가다가 마리나 베이 샌즈도 보고 하다 보니 가든 스파이더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가든 스파이더 베이에서는 또 다른 볼거리들이 많으니 2일차 두 번째 영상으로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